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보도로 봤는데 이게 증언으로 들으니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나고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만약에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후과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돌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제 한번 좀 더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길어졌어.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래서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당정대 만찬회동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여당 이제 투톱이라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약간 정부 뭐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의 주제로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단 보여줬는데 두 분 보셨을 때 실제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형식상 정확하게 평가하셨잖아요. 봉합되는 모양새. 봉합되는 모양새를 연출을 했잖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저렇게 쫙 웃고 있고 둘이서 악수하는 거.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체제가 좀 뭐 이 다른 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굴러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서열은 뭐 국가 의전 서열도 그렇고 당 대표가 높기는 합니다. 근데 원내에 있었던 일을 그럼 당 대표가 모든 거를 다 지시할 수가 있는 거냐? 그 동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침해가 너무 많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 불만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했죠 솔직히. 본인이 다 보고 받은 다음에 내가 제지시했다 뭐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살라는 거야. 약간 김병기의 약간 분노가 거기에서 야 김병기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이것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이라고 봐요. 근데 워낙 이게 파열음이 좀 크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금 앞으로 갈등을 벌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둘 다 약간 리더십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둘 다.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옛날 그 LG 야구 선수들 사진 생각났어요.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였나요? 그 좀 트러블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저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많이 좀 관심이 가네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직전에 추미애 이제 의원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상황 민주당 상황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봉합이 됐다곤 하지만 아직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그러면 저희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온 이제 구금 국민들의 이제 귀환 문제의 사태가 있었는데 구금 사태 후폭풍이 어쨌든 현재로서도 계속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셨는데 뭐 이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증언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한 방에 70명을 몰아넣었다, 병기 옆에서 먹고 잤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들과 때로 들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까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는 또 계기들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좀 여파 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뭐 그 영상도 나왔지만은 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여기가 진짜 불결하고 뭐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보도로 봤는데 이게 증언으로 들으니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도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 세관 이 단속은 미국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쪽으로 맨날 이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이제 인스펙션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인종차별적 얘기 다 합니다. 진짜 그게 그냥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오바마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한 건데 어쨌든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관세 협상도 진행되고 이런 의 문제들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도 국내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거 양보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협상 못한다 이런 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를 지렛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이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보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요. 슬프고 참담하고 그래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굉장히 끌어오를 수 있는데 특히나 정부는 만약에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후과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돌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유혹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유도하면서 뭐 누구는 죽창가 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저기 NBA 농구도 같이 같은 리그에서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도 같이 하고 사실은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프타도 같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은 아주 그 감정이 험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상호 관세를 얻어맞고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산 공산품, 뭐 위스키, 와인 대대적으로 불매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캐나다 국민들이 그 미국 와인 수입량이 급감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93%가 줄었대요. 그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은 사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그 순매수 금액이 599억 캐나다 달러랍니다. 우리 돈은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미 지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그 보관액 이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삶이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슬프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정말 정밀하게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혹여 잘 안 되면은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걸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좀 여론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한국인 대규모 이제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그 국무부의 고위급에서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좀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론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물론 이게 참 뭐 한 번에 이제 워낙 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쉽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좀 미국 측에서나 이렇게 좀 어쨌든 좀 약간의 뭐 성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 어쨌든 뭐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모수는 하나는 이민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는 거를 쇼잉을 해서 내가 이거 정치적 구호로서 어떤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 유치, 공장도 유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업이 다 무너졌어요. 웬만한 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론조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커야 돼? 라고 하면은 80%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커져. 미국 얘기예요. 커져야 돼. 응답을 해요. 그럼 너 제조업 일자리 갈래? 그러면 75%가 나는 제조업 안 갈 건데?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러다 이민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안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장 거기다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으로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미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한두 개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삥은 다 뜯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성과 안 나오겠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국무부도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돼요. 뭐 아까 전에 정부가 뭐 반미 시위를 주도한다, 그거는 너무 이재명 정부를 너무 물러보시는 거고, 이걸 지렛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정부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별도의 비자 만들어줘, 아니면 또 이런저런 협상들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한미 관세 협상이 뭐 구금 사태에 약간 여파도 있을 텐데 좀 장기화되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일종의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대미 투자 방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좀 대미 어떻게 보면 여론조차 좀 안 좋아지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제 11월 10일까지인가요? 뭐 시한을 남겨놓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좀 변수들을 좀 고려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이런 좀 장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협상에 접근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좀 유리하게 좀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죠. 왜냐면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시각으로 7월 31일에 그 이른바 협상 타결이 됐을 때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어요. 미국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결국 45일 이내에.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나라에서 3,500억 달러 주면은 우리는 외환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서명하지는 못할 일이나 두 가지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민들께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훨씬 앞서가서 상황을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잘 된 건가요? 김장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3,500억 달러에 대한 대출 보증 문제, 그리고 뭐 재투자 문제 이런 부분도 90%의 이 그 미국이 리테인 향유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국 얘기는 전혀 달라요.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 될 거다. 그것도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국민들께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거다. 그게 일단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관세 협상을 타결 안 하고 마냥 미뤄도 좋은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계속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8.1%입니다. 그러면 25% 관세 맞고 어떻게 계속 버텨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49% 조금 넘는 금액이 미국을 향한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얻어맞고는 버틸 수가 없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방 연쇄 효과를 받는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 하다못해 국내에서 베어링 하나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협상을 잘해서 진전된 내용으로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과까지 해야 된다 뭐 그건 정치적인 뭐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송정훈 변호사님 포함해서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랑 협상해 가지고 협정문에 근사하게 뽑아 가지고 다 발표를 했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왜냐면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지금 트럼프는 자연재해예요. 예.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피하고 시간 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70%가 협상 잘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 지금 15%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걔네 5,500억 달러를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다 꽂아 돈 꽂아 하면은 현금을 45일 날에 꽂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45일 안에 안 꽂으면은요 내 맘대로 관세 올릴 거야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뭐 못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못했을 때는 저도 그런 협상해 오면은 저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이거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렛대로 미국하고 얻어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해온 포인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르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문도 문서도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고 온 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문서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할 만한 디테일한 조건에 합의를 못해서 이걸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보조금을 주려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요, 야당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에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협상이 잘 안 됐으면 하고 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그걸 국민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훨씬 더 부풀려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까지 잘했다고 박수치고 오냐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